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학원 선생님.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높은 반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자녀를 조금 했는데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어 선생님도 괜찮고 엄마가 저한테 변호사가 잘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일단 꿈을 점점 키우고 있어요. 역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 쪽으로 갈 계획이고 국가 시험 7가지 딸려서 꿈이 원래는 축구 선수였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해서 의사 쪽으로 바꾸고 나도 아빠가 의사 하나 있는데 저도 피아니스트예요. 그럼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가 꿈인 재현이. 근데요, 고민이 있답니다. 전 책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은데 그럼 전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나요? 학창시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잘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찾다 보면은 굉장히 시행착오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책이라는 걸 읽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마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더 똑똑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재밌게, 호기심이 나게, 탐구심이 깊어지게. 왜 국어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해요? これもその時には感じなかったんですが、国語だけに限らず、例えば地理歴史でも当然そういうことは大切ですし、それから物理や科学の現象を知っていく、そういう時に奥へ奥へ、そしてもっと深くもっと広く考えていく、そういうやり方としてやっぱり学びの基本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모든 공부의 기본은 바로 국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국어를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요즘 소설책으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준환이 집에 와서도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특별한 숙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험 대비 공부를 하는 건 더더구나 아니랍니다. 싱하 골든벨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를 싱하책에서 읽으면서 찾고 있어요.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연인 요약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단어나 지명, 새로운 영어 알아맞히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주인공들의 행동, 그 행동의 이유도 중요하지요. 아이들의 공책에 점점 빼곡하게 문제가 채워집니다.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책을 다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6개월 거의 그만큼을 보고 그걸로 활동한 책도 있고 조금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6월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책 한 권으로 국어 수업을 해보자. 실험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난 뒤였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맞춰주시고요. 문제를 맞을 경우 화이트보드판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쪽에서 이쪽까지 걸어서 20가 됩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면 10입니다. 20리가 몇 킬로미터냐? 아하, 이건 국어와 수학 혼합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8km. 정답.
오빠는 졸업하고 어디 있나요? 이번엔 역사 문제. 다들 척척이군요.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나 봅니다. 총 문제 개수는 60개. 아이들이 각자 내온 문제를 선생님들이 정리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OX 퀴즈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대회 초반 아직 표정들이 좋군요. 어떤 문제는 듣자마자 답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는 틀리기도 합니다. 공부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한데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책방으로 지금의 공동도로를 전하는 자, 이번엔 맞출 수 있을까요? 공로대대입니다. 책 내용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보자는 뜻에서 열린 퀴즈 대회. 제일 잘한 아이가 2개를 틀렸는데요. 아쉬움이 남은 친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나 글귀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그거를 읽으면 되지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쪽에서 벤 몇 점까지는 슬로우 리딩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읽게 됐어요. 다음번에 또 어떤 책을 가지고 할 때는 이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틈만 날 때면 이제 읽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새로운 책 읽기. 그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넓혀가는 책 읽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책 제목이 그만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문구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꽃들이 넝마처럼 시든 아카시아 가장비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카시아 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서울에 많이 있는데 네. 서울로 와서 시간에서 많이 못 보게 되고 추억을 그리워하고 신화가 없어진 거를 변화가 된 것처럼 네. 그 시골에서 서울도 변화한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그리고 이 싱아라는 것은 하나의 풀이 아니라 그렇지. 나의 추억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싱아가 그리움의 대상이라면 아카시아는 어떤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 신화를 생각하게 되는 그렇지, 싱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싱아한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 근데 아카시아는 다시 보고 싶지. 피해.
이해의 감정을 느낀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묻고 답하면 내용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진행한 슬로우 리딩 수업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5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선생님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읽고 느꼈으면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할 때가 된 거라 여긴 겁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할 때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단어에 집중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마인드맵처럼 좀 엮어서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읽고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자기 손으로 써보게 하고 자기 힘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어려운 걸 스스로 질문하게끔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앞뒤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외따로인 채 다만 풍경만 있다. 엄마 등에 엎여 있었다. 막내라 커서도 어른들에게 잘 엎였으니 5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녁 노을이 유난히 새빨갰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 갑작스러운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건 순수한 비애였다. 갑자기 슬프거나 서러울 때 느껴본 적 있어요? 아파가지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막 슬프고 유선이? 내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려는 적이 있었어요. 시험을 끝나서 좋았는데 시험 점수 보고 나 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제 동생보다 제가 먼저 태어나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갑자기, 네, 좋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최초의 비애의 기억을 써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비애의 경험이 있을까요? 책 속의 주인공은 비애를 느꼈을 때 마침 저녁 노을을 보게 됐고 그래서 더 슬펐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녁 노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친구들은 좀 어려워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재밌다, 어렵다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적었습니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나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일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을까? 등의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 바다로 놀러 갔다. 하필 기분이 나빴다. 그 이유는 아빠가 맛있는 김밥 마지막 하나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침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노을색이 참 예뻤고 해도 굉장히 커 보였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애의 기억은 4학년 때 있었다. 서진이가 나를 괴롭힐 때 최초로 비애의 기억을 느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 노을이 짜증났다. 왠지 모르게 노을이 더 나를 침울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노을을 차고 싶었다. 정말 차고 싶었다. 신문을 만들어보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가 있어야 하지요. 기사문. 이건 느낌을 적는 시와는 전혀 다른 글입니다. 육하 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하지요. 하지 말라고! 이거 왜 쓰냐고! 이게 아니라지! 봐봐, 말이 영어. 경훈이 작품이 좀 특이합니다. 위에 걸 어디서 좀 내리고! 그거 뭐라고! 책 서평을 담은 기사라 했는데 영화 광고가 잔뜩 들어가 있네요. 그거 1인지 어떻게 알아, 니가! 봤어! 나 얘 1이야! 나 얘 있는지 몰라. 그게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고.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묻는데 경훈이는 딱히 뭐라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